강화도에 있는 보문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문사에 대한 연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제 하나하나 설명해 가겠습니다. 이 성모도의 진산인 낙가산 아래에 위치한 보문사는 신라 선덕 여왕 4년 회정대사께서 창건한 우리나라 3대 관음성지의 하나인 사찰입니다. 보문사에는 그 눈썹바위 아래 마의 관세음보살님이 계시고 나하님을 모신 자연 동굴인 석실이 있는데 그것을 나한전 또는 신통굴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신통굴이라고 불리기도 한 나한전에는 그 기도를 하시게 되면 굉장히 영험한 곳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이곳에 3번 이상 오셔서 정성을 들이면 반드시 소원 하나는 들어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청룡 쪽으로 올라가면서 이 절에 대한 그 풍수적 관점에서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청룡 쪽으로 서서히 이동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아까 저 외청룡을 말씀드렸으니까 내청룡이 어디에서 멈췄나 제가 이제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청룡 쪽에 바위가 많아요. 바위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바위라는 게 굴러온 돌이 있고 박힌 돌이 있어요. 근데 굴러온 돌은 거의가 약간 살기를 떼요. 언젠가 굴러 떨어지겠죠? 근데 이 박힌 돌은 되게 길석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요 청룡 쪽을 보면 이런 거는 다 인작으로 깐 건데 요 이제 원래 있던 바위들 한번 보세요. 여기를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용맥이 멈춘 거거든요. 내청룡에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바위도 부들부들한 게 아주 길석이에요. 요 길석이라는 거는 그만큼 기운이 순화됐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죠. 그 다음에 또 보시게 되면 여기에도 그 저랑 똑같은 형태의 바위가 있어요. 서 있는데 요 앞을 쳐들었죠. 앞을 쳐들었기 때문에 기운이 여기서 이것도 멈춘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굴러온 돌이에요. 그죠? 크지만 굴러온 돌이죠. 굴러온 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거의 박힌 돌이에요. 그러면 내청룡은 안반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기의 기운은 강하다. 청룡하고 거의 외청룡하고 거의 기운이 강하죠. 그래서 이게 지맥이 길게 뻗지 않아도 바위로 이 그 힘을 멈춰주게 되면 뻗은 그 지맥에 몇 배 해당되는 그 에너지를 갖고 있다, 응축된 기운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보문사는 명예. 그렇죠? 그런 걸 더 수중하게 여기겠죠. 재물보다도 스님들이 그 수행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 터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서서히 제가 눈썹바위 이제 그쪽으로 가면서 청룡에 변화된 어떤 상황을 제가 이제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그 눈썹바위에서 맥이 출맥해가지고 내려온 맥이 그 대형전으로 들어가는 그 한 중심 부분에 제가 서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식으로 맥이 진입을 하는지 제가 서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뒤를 보시게 되면 바위들이 많죠. 바로 저희가 이제 눈썹바위인데 이 바위들이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 바위들이 거의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쵸? 여기가 특히 도dom하고 바로 여기가 골이에요. 그러면 이 극락보전으로 들어가는 맥은 요게 저기서 내려와서 이렇게 진행이 돼가지고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보문사는 극락보점이 혈처예요. 혈처고 여기를 중심으로 또 제가 가깝게 보면 바로 이쪽에서 이 청룡 부분이 이렇게 내려가는 이 맥이 바로 도톰하게 솟아 있어요. 그러면 그리고 백호 쪽을 한번 볼까요? 백호에 저 석굴이 저 보이는데 백호 바로 그 안쪽으로 이 극락보존이 있습니다. 그러면 양쪽에서 사격들이 딱 응축돼서 기운을 밀어주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저 백호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저 백호 외백호 안 사이에 이렇게 들어있다는 거는 이 보문사의 절살림이 아주 야무지다는 소리예요. 그럼 저 기운이 굉장히 길석이죠. 바위가 굉장히 기운이 좋죠. 그러면 이 여기에 계시는 이제 보살님들도 굉장히 마음이 푸근하고 넉넉하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원래 백호자락의 그런 저런 안방 같은 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안으로 이렇게 오붓하게 쌓여져 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모든 게 밖으로 외부로 드러나게 되면 외부에 공격을 받게 돼요. 근데 안으로 쌓여져 있으면 남의 눈에 띌 듯 말 듯. 우리가 그 명리학에서 사주를 보실 때도 재성이라 그러는데 재성은 천간으로 나오면 내게 아니에요. 묵것들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저런 것들은 안으로 쌓여져 있어야 돼. 그러면은 집안의 살림살이도 안에 내실이 기해진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는 키포인트가 이 극락보존을 중심으로 저기 이제 나안전, 나안굴 그것도 좋고, 그 다음에 눈썹 바위는 저거는 뒤에 현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렇게 당당하게 있어야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시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하나하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의 특징은 굉장히 직선으로 내려가는데 이 판 자체가 거의 급경사에 해당되는데도 저기 좌총령이 포진을 갖다 확 감쌌어, 저 끝에. 그 다음에 저기 백호도 오른쪽에서 나가는 그 산맥도 딱 이렇게 교세가 이루어져가지고 외기에서 크게 노출은 안 돼요. 다만 그 안에 그 골이 너무 심해가지고 거기서 타고 오르는 그 바람은 좀 강한 편이에요. 그게 약간 이 보문사의 단점으로 제 눈에 보여집니다. 여기는 그 급경사에 비해서 바위 자체가 이렇게 흉하지 않아요. 부드럽고 이렇게 박한이 어느 정도 돼 있어가지고 바위 자체는 그래도 길석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보시더라도 이런 바위 자체가 다 맥이 다 진행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게. 여기도 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요 밑을 한번 보세요. 요 밑에도 맥선이 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저기서 걷어줘야 저쪽에서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럼 맥이 이쪽으로 간다는 게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이렇게. 맥이 진행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잠깐 쉬면서. 빨리 삽서 언니 빨리. 여기 보면 바다의 신이죠, 용이. 근데 용은 변화가 무쌍하죠. 그래서 우리가 산도 이제 용에다 비유하는데, 여기 오시면 딴 거보다 용의 여의주를 만지셔야 돼. 용은 여의주가 없으면 생명이 없죠. 그래서 그 풍수에서도 용의 알을 중심으로 용들이 이제 많이 뭐 이렇게 싸우는 형상인 뭐 그 구령, 쟁주형 뭐 이런 게 많은데, 여기 오시면 요걸 꼭 만지세요. 그래야 복을 받으실 거예요. 복 많이 주세요. 바로 이제 조금만 올라가면 이제 눈썹바위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눈썹바위가 위가 둥그렇죠? 둥그런 형상이라서 금체예요. 오체를 보면 금체인데, 저기서 기도 많이 하시면 사법고시나 또 군, 검, 경찰 그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굉장히 좋겠죠. 저기 관음 그 기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저기서 정성을 들이셔 한 3번 정도만 들이셔도 한 가지는 소원을 이뤄주신다고 하니까 시간이 나실 때 한 번씩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청룡과 백호가 눈에 확연하게 보이죠? 내려가는 게 확연하게 보이는 저 용미를 보세요. 저 주차하는 데 보게 되면은 백호가 안쪽으로 들어오고 청룡이 밖으로 나갔죠. 그러면 여기는 백호 작국이에요. 백호 작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크로스 되는데 이렇게. 엄마 여기 앞에 좀 봐봐. 엄마 앞에. 이런 바위를 이렇게 보세요 한번. 이 바위는 박힌 바위가 아니에요. 이건 굴러온 바위예요. 떨어진 거야 저기에서, 그쵸? 근데 이런 게 사실 집 앞에 있거나 바로 있으면 이거 길석은 아니에요. 저거를 이제 우리는 저거를 관에다도 비유하고 그러거든요. 제가 이제 저의 그 산 경험은 뭐냐면, 제가 어릴 때 살던 집 앞에 산이 있었는데, 제가
한 중학교 정도에 이제 막 벼락이 치고 난리치듯이 산이 무너져 내리면서 저게 딱 우리 집 안산에 어머니 밖에서 들어가셨잖아. 그 예고장이야. 근데 우리들은 그런 걸 소홀히 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경험에 의한 것만 제가 실질적으로 입증한 것만 얘기합니다. 남의 말도 많이 빌리겠지만 그래서 저런 게 하나하나 예사로 볼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사실은 이 굴러온돌 같은 거는 거의 길석으로 작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저 형태도 만약에 저게 뭐 동글동글한 게 예쁜 게 우리 집에 딱 떨어졌다 그럼 또 달라져요. 그건 이제 그 통변이 달라야 되는데 저런 거는 조금 위험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다. 이제 멀리 봤을 때, 길게 봤을 때 얘기하는 거죠. 여기는 그 눈썹 바위 밑에 마의 관세음보살님을 모신 자리입니다. 마의 여러분을 모신 자리인데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참 이게 인공적으로도 이렇게 하기 쉬운 게 아닌데 지붕처럼 이렇게 탁 덮여져 있죠. 그 다음에 마애불을 보시게 되면 보관도 굉장히 화려하고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 절에서 청룡이 강하듯이 바로 요 옆쪽을 보시게 되면 이 바람을 막아줄 수 있게끔 바위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치? 그래서 저런 게 참 우리가 길로 작용하고 요 앞에 있는 바위도 보시게 되면 누가 일부러 바위를 한 것처럼 저렇게 이제 바위가 저렇게 돼 있습니다. 전 떨어진 바위죠, 분명히. 근데 이렇게 떠 있는 거 보면은 이거는 우리가 뭐 사람의 힘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고 하여튼 되게 그 자연은 위대하다고 저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애불님은 손에 정병을 들고 계시는데 그 정병은 새 속에 이제 그 번뇌라든가 그다음에 뭐 질병이라든가 어떤 고민을 다 해결해 주시고 다 씻어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보살님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아까 올라오면서도 얘기했지만은 그 여기는 참 특이한 게 저 입구 부분에 관세가 참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 부분을 눈여겨 보시고요. 백호 쪽이 청룡보다 훨씬 가깝죠. 그러니까 여기는 백호 작곡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또 보게 되면은 저 백호 쪽으로도 또 보세요. 저 백호 쪽에도 바위가 저 백호 쪽에 바위도 보세요. 딱 옆에 양쪽으로 청룡 백호가 기가 막히죠. 그런 여기 기운 자체가 안으로 모아지고 예사로운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는. 그래서 저는 보문사에서는 대형전보다도 눈썹바위 기운을 훨씬 크게 제가 보고 있고요. 여기서는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는 것 자체가 무리수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자리는 기운도 수승하고 그 다음에 풍수적으로도 좌우 청백호가 안에 있는 내백호, 내청룡 자체가 잘 이루어져 있는 자리로 뭐 더 이상 뭐 말씀드릴 게 없네요. 하여튼 여기에 오셔가지고 좋은 기운 많이 받아가시고 여기서 뭐 명당이니 아니니 얘기하는 자리 자체가 생각 자체가 말하는 자체가 이건 부끄러운 거야. 이런 자리는 천하의 명당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관음성지로서는 전혀 뭐 손색이 없는 곳이에요. 보문사 마의 석불 자상은요, 금강산 표운사 주지 이화은과 보문사 주지 배선주가 1928년 낙가산 중턱에 일명 이 눈썹바위 암벽에 조각한 것입니다. 굉장히 불상이 그 보감도 되게 아름답고요. 그 다음에 어깨 쪽의 기운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정병을 들고 계시는데 그거는 새 속의 모든 번뇌와 마귀를 씻어주는 깨끗한 물을 담은 병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연꽃 그 받침에 앉아 계시고요. 또 법이도 아름답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슴에 절만자가 있는데 이 절만자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실 게 뭐냐면 저 만자를 쫙 펴시면 열 십자가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이제 십자가를 쓰는데 그건 우리 인간들이 추구하는 곳이에요. 완성을 의미하는데 숫자 열이죠. 완성을 의미할 뿐이지 우리가 이제 완성을 이루진 못해요. 우리가 인생도 살다가 그냥 가는 거죠. 완성을 추구하고 노력은 하지만 세상에 완성은 없습니다. 다 미완성이에요. 그래서 주역에서도 64개를 보면 마지막 개가 화수미제예요.
음양이 만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세계를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건데 많은 복덕을 지어야만이 또 좋은 인연이 닿겠죠. 하여튼 이 눈썹바위는 기운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관음성지로서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기회가 나실 때 힐링도 하시고 기운 많이 받아가시 자비합니다. 저기도 눈썹이니까 암이잖아요. 응. 암이사로 볼수 있어요. 아미사로 전체적인 아미사로 봐도 돼. 원래 금체야 아미사도 다. 암이사로. 금체지. 예. 그게 이제 유경수 생가를 가면 그 안산이 아미사야. 아미사가 있으면 이제 여성들이 귀하게 되지. 안산에 있으면 이제 귀한 딸들 나오고. 그러면 저렇게 현무에 암이사가 있는 거는 뭐라고 봐요? 저거는 이제 귀지 뭐 그것도 귀. 현무사가 저러면 아버지 때 그렇게 잘 살았다는 거야. 저렇게 귀하게. 응. 부모산이니까 부모님이 저런 성정을 가지고 계시는 거지. 참 아름답다.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 뒤는 나한전 뒤에 와 있고요. 바로 나한전 바로 옆에 좌측으로 이제 극락보존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거를 이제 제가 바위의 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보세요. 저쪽을 보게 되면 그 나한굴이 있죠. 거기 바로 옆에 저게 물골입니다. 뭔가 축대를 이렇게 쌓는데 사실은 여기가 골이에요. 그래서 이리로 물이 떨어져요. 물이 떨어지고 여기서 안반이 저기서 내려온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들을 보세요. 딱딱 스면서 내려오죠. 스면서 내리고 원래는 우리가 집을 질 때도 바로 산 밑에 집 짓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산맥이 딱 떨어지면서 거기 물길이거든요. 거의 다. 그래서 안 집니다. 근데 여기를 보게 되면 이 바위들을 보시면은 바위들이 다 거의 다 박하의 수준에 있어요. 부들부들해요. 다행히 살기를 띄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는 참 특이한 게 저 눈썹바위에서는 저 강석이라 대단한 곳인데 밑으로 내려서 급하게 내려왔는데도 참 그 작은 과엽처가 있다 보니까 나름 이렇게 그 돌들이 순화가 돼서 내려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바위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저기서 밀쳐주니까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그럼 여기도 이렇게 가죠. 여기도 이렇게 가죠. 용맥은 어디로 갔겠어요? 당연히 극락전으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그래서 극락전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저 부분을 보세요. 여기서 치켜 세웠죠. 그래서 치켜 세웠다는 건 맥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는데 저쪽에서 저 끝에서 바위가 또 안쪽으로 또 이렇게 밀착을 또 해줘요. 그럼 주맥은 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보문사의 그 극락 보존은 나름 맥이 잘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입수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 나한굴을 한번 다시 볼까요? 나한굴이 참 모양이 아름답지요. 어디 거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각 입장에서는 이 나한전이 백호가 돼요. 그렇죠? 굉장히 기운이 좋죠. 그래서 여기는 저 눈썹바위하고 삼성각하고 그다음에 극락보존이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극락보존에 맥이 들어가는 곳을 제가 이제 확인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다 소나무를 이건 일부러 심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했는지 제가 뭐 추측은 가지만 말은 할 수는 없고요. 여기서 저 맥이 저기서 밀어주니까 이렇게 왔죠. 그 다음에 저쪽에서도 저 바위가 아주 단단하게 힘을 주고 딱 있으면 눈에 선연하게 뜨진 않아요. 까만 돌이라. 그건 또 기운이 멈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이렇게 밀어주다 보니까 맥이 일로 와서 대웅전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름 그 관음 성지로서 전혀 손색이 없는 곳이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저 내청령 쪽을 한번 보세요. 저 바위들을 보세요. 바위가 꼭 제비새끼같이 생긴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면 저런 형태가 있는 곳은 나중에 외국이나 해외에서도 인기가 있다. 남자들 특히.
저 굉장히 제비같이 생겼죠. 제비 주둥이처럼. 저기 저렇게 생긴 바위가 한 두세 개가 있더라고요. 그럼 내 청에서 바위가 저렇게 되면서 밀어주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극락보전도 굉장히 기운이 좋은 곳으로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약간 저런 게 있으면은 뒤에 금체가 있고 또 그 청룡이 저렇기 때문에 저거는 권력을 좀 강하게 행사하는 그런 인물이 나온다.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대웅전 앞으로 가서 이 이제 그 대웅전의 혈판에 대해서 잠깐 제가 이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여기 그 보문사의 극락보전 앞에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여기는 우리가 이제 그 밑에 내려가면 관세가 좀 교사가 좀 이루어져 있어도 실제로 바람 많이 타는 곳이에요. 그래서 요 바로 앞에 극락보전 앞에를 보게 되면 골짜기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는 아래에서 올라오는 바람도 무시를 못 하는데요. 지금도 여기 이렇게 있으면 바람이 이제 많이 시원하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양택이나 뭐 집으로 봐서는 그렇게 좋은 이점으로 작용은 안 합니다. 이 자리는 사상으로 똑 떨어지게 무슨 혈처가 되지는 않았고요. 굳이 얘기하자면 와지에 해당돼요. 와열에 좀 해당은 되는데 그 판 자체는 굉장히 좀 골이 많아서 좀 거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눈썹 바위에 있는 마야불을 자리하고 여기엔 나한굴이 가장 그 관음 성질에서의 위상은 충분히 뭐 자리매김을 하고요. 사실 그 나머지는 보수적인 건물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나한굴과 이 보문사의 그 백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 나한굴을 중심으로 저쪽을 쭉 백호에 이제 그 산맥 안에 모든 게 다 이제 있는데 백호는 좀 가깝지요. 가깝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저기에 있는 뭐 그 건물에 대해서는 크게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요 나한굴은 알터입니다. 알집입니다. 한마디로 알집에 해당돼서 저는 이 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음양이 굉장히 잘 맞는 걸로 보입니다. 저 눈썹 바위 쪽은 양기가 굉장히 충만된 남자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 알집은 음기가 아주 예쁘게 아주 안으로 뭐라 그럴까 이렇게 내실이 충분히 꽉 짜여져 있는 그 자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음양이 아주 교배를 잘했고요. 그다음에 이 백호 쪽에 이 알집이 또 안으로 쏙 들어와서 박혀 있죠. 밖으로 거의 드러나지를 않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기도를 하시게 되면 기운이 밖으로 흩어지질 않아요. 하늘로 잘 모아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눈썹 바위에서 기도했다가 알집에서 나한굴에서 기도를 하시게 되면 기운이 더 수승해가지고 발행이 되게 빠를 겁니다. 수행하시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금체로 다 이루어져 있죠. 부봉사예요. 부봉사. 그래서 여기는 이런 자리는 천년불파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천년불파라는 거는 천년이 지나도 하나도 흐트러지지도 않고 깨트러지지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관음성지로서 3대 관음성지의 하나로 보문사는 눈썹 바위와 나한굴이 잘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